여러분,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같은 영화들 보면 인류를 위협하는 로봇들 꼭 우리랑 닮았잖아요? 바로 휴머노이드 형태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막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로 등장하니까 괜히 좀 으스스라고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방향이 어쩌면 살짝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 던질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 뭘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 딱 발을 딛고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은 엄청나잖아요. 초지능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서사.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짜 문제는 어쩌면 로봇이 그냥 바닥에 깔린 카펫에 발이 걸려서 삑 하고 넘어지는 훨씬 더 사소하고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공학의 선구자, 로드니 브룩스라는 분인데요. 이분, 우리가 아는 그 청소 로봇 룸바 있죠? 그걸 만든 아이로봇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로봇의 현실을 뼈저리게 잘 아는 사람이겠죠? 브룩스는 스스로를 로봇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화려한 상상은 이제 그만하고 로봇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를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로봇 현실주의자의 관점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실 점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를 우아하게 만드는 바로 그 멋진 로봇, 데모 영상 있잖아요. 그 환상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매끄러운 1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한 장면들은 싹 다 편집됐고요. 주변 환경은 아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죠. 그리고 로봇은 딱 그 특정 작업 하나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상태예요. 이게 24시간 내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우리 현실 세계랑 같을 수가 없겠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로드니 브룩스는 바로 이 차이를 현실 격차, 즉 리얼리티 갭이라고 부릅니다.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시연과 진짜 복잡한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격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현실 점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주한 어쩌면 더 근본적인 장애물인데요. 바로 물리학이라는 아주 무자비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룩스가 이 지점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소프트웨어는 뭔가 잘못되면 그냥 재부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실패하면요. 그건 그냥 넘어지는 걸로 안 끝납니다. 물리적인 손상 혹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로봇이 걷다가 예상치 못한 작은 장애물 하나를 딱 만나요? 그럼 균형 계산에 실패하겠죠? 그러다 쿵 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억 원짜리 로봇이 그냥 박살이 나는 아주 값비싼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99번 성공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단 한 번 실패하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의 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뇌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게요. 인공지능, 즉 AI가 가진 아주 결정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룩스는 이걸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설명해요. 바로 이해 없는 유능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로봇들이 막 사람 말을 척척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기 카운터에서 빨간 사과 좀 가져다 줘 라고 말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사과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과일이다, 먹는 거다, 빨갛다, 동그랗다 온갖 맥락을 순식간에 떠올리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 사과라는 소리 신호에 연결된 특정 행동, 예를 들면 4-5-B 동작 실행 같은 미리 짜인 시퀀스를 실행할 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 틀린 답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환각현상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글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봇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행동의 환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상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로봇이 잘못된 행동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실행한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로봇의 기술적인 한계들을 쭉 짚어봤어요. 근데요, 브룩스가 말하는 진짜 위험은 사실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봇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간단한 비교를 한번 보세요. 그냥 상자 하나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칩시다. 이걸 위해서 굳이 엄청 복잡하고 비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냥 바퀴 달린 로봇카트 같은 게 훨씬 싸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 휴머노이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는 뭔가 멋지고 화려한 환상에 너무 빠져있는 나머지 정작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단순한 로봇 개발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 브룩스는 바로 이게 진짜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노인 돌봄 로봇이나 간단한 보조 장치들, 또 산업 현장의 효율을 확 높여줄 물류 로봇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터미네이터를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동안 정작 우리 할머니를 부축해드릴 간단한 로봇팔 개발은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로봇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봇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이 있을까 싶네요.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터미네이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로봇이 너무 멍청해서 문고리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와,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로봇의 엄청난 지능이 아니라 바로 그 지능과 기능의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위험은 악의적인 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현실적인 위험은 그게 아니라 로봇이 제 기능을 못해서 벌어지는 기능의 실패, 즉 물리적인 사고나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토록 화려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열광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올바른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